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학부모님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 눈치부터 보게 되시죠? 밥상머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아이가 숟가락 탁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뒷모습, 그거 보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를 악물게 되고 가슴을 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게 참 어렵죠. 돛 닦는 과정이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셨죠. 육아는 화 안 내기 훈련이라고. 오늘 제가 강력한 무기를 드릴게요. 바로 학생 심리 번역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틱틱거리는 말투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 멘탈도 지키고, 내 멘탈도 지키면서 성적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파파고 같은 번역 앱 많이 쓰시죠? 우리말로 소통이 안 되니까 사용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의 말도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걸 액면 그대로 겉에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가장 많이 듣는 말 1위, 그리고 부모님의 속을 가장 많이 뒤집어 놓는 말 1위는 뭘까요? 바로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걸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공부하기 싫어서 또 핑계 대네. 네가 뭘 알아서 해. 성적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화를 내고 개입하려고 하시고 말싸움도 하죠. 학생 심리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알아서 할게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도 지금 계획대로 못하고 있어. 나도 아는데 엄마가 확인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들킨 것 같아서 쪽팔리고 자존심도 상해. 내 불안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건드니까 더 불안해져. 이거예요. 아이는 지금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는 중입니다. 자신의 불편한 현실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알아서 한 게 이거야? 라고 팩트 폭격을 하시면 아이는 얇던 방어막을 더 두껍게 칩니다. 그게 바로 방문 장국이고 대화 단절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필고사를 보고 온 날 아이가 힘없이 이렇게 말해요. 망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재수해야 되나 봐. 이때 부모님들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가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고, 아유,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인생 길어. 속은 썩고 있지만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위로를 하기도 하죠. 이것도 번역기 돌려봅시다. 망했어의 진짜 뜻은 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슬퍼. 나를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입니다. 아이는 지금 해결책이나 분석을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와 존재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입시 컨설턴트를 빙의해서 성적표를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번역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흔한 상황별로 부모님이 하셔야 할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외워서 연기하셔도 돼요. 부모도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시험을 망치고 들어온 날입니다. 절대로 시험 어땠어? 성적 올라간 거 같니? 묻지 마세요. 이미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수없이 난도질 당하고 온 아이입니다. 집에 왔을 때만큼은 무장해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최고의 대응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 피자, 마라탕 같은 간식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이 방에 슬쩍 밀어 넣으세요. 오늘 시험 보느라 기빨렸지? 고생했고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뇌 좀 쉬게 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 분석은 내일 해도 안 늦어. 여기서 포인트는 결과에 대한 언급을 아예 삭제하는 거예요. 시험 어땠어?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 봤으면 들어오자마자, 아니 오기도 전에 톡이나 전화로 자랑을 했을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건 결과가 별로란 이야기죠. 부모님이 내 성적이 아니라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는 느낌, 그 안도감이 아이가 내일 다시 책상에 앉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수험생이 늦잠을 자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텐데요. 이거 진짜 속 터지죠? 주말 아침 10시간만 넘었는데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도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낄낄거리는 모습,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으실 겁니다. 너 대학 갈 생각이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볼 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고3 학생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건 중독이라기보다 거기가 유일하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잠깐이라도 뇌를 마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제로 뺏으면 아이는 단기 피난처를 잃게 되고 반발심만 생깁니다. 최고의 대응법은 비난을 뺀 관찰 플러스 선택권의 부여입니다. 공부하느라 뇌 많이 지쳤지? 잠깐 머리 식히는 건 좋은데 이게 길어지면 리듬 깨져서 더 힘들까봐 엄마는 좀 걱정돼? 딱 30분만 푹 쉬었으면 좋겠어. 피곤하면 조금 더 자고 엄마가 30분 뒤에 깨워줄까? 여기에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뇌가 많이 지쳤지라고 하며 내 행동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공감이 선행되었고, 걱정돼라는 엄마의 감정을 전달했고, 엄마가 깨워줄까라고 물으면서 통제권이 아이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명분을 얻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진짜 조금만요. 세 번째 상황은 자존감이 바닥쳐서 불안해할 때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아빠 누구는 벌써 기출 2바퀴째 돌렸다는데? 라며 비교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이때 뭘 걱정해 우리 아들 천재잖아. 잘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우 징징대지 마. 네가 덜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뭘 비교해. 이렇게 팩트 폭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유튜버들이 할 역할입니다. 부모님은 현실적 낙관주의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최고의 대응은 지금 불안한 건 그만큼 잘하고 싶다는 증거잖아. 원래 고3은 조금씩 다 불안해.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 용쌤이 그러더라. 양은 적어도 매일 하는 놈이 결국 이긴다고. 속도대로 잘 가고 있어. 매일 하고 있는 게 진짜 더 대단한 거야. 이게 바로 근거 있는 칭찬입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불안을 버리고 자기 페이스를 찾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는 몇 가지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욱하고 올라와서 실천이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마음속에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을 써도 아이는 기가 막히게 그 불안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불안 관리가 입시 성공의 핵심 변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입시 성과는 부모님의 정보력보다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추사할 때 자녀는 학습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대립하고 갈등하거나 부모를 안심시키는 데 소모하게 됩니다. 정작 공부에 써야 할 에너지가 새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의 적절한 침묵과 거리두기는 소극적인 방임이 결코 아닙니다. 내 불안을 아이에게 옮기지 않으려는 가장 적극적이고 고도화된 입시 전략입니다. 알아서 할게 라는 자녀의 말에 개입을 멈추고 믿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연기력,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잔소리 대신 죽을 끓여놓는 비언어적 소통, 이런 것이 100마디 조언보다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조금 따끔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시죠. 근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부모님 본인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이 말 번역기를 돌리면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지? 나는 IFC에 실패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모님의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때 속은 터지시겠지만 한 번만 꽉 참아주시고 적절한 침묵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봐 주는 것, 그 거리두기가 학부모님이 해야 할 어렵고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용쌤 인사이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